혼자여도 괜찮은 사람들. 이재우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서 또 모임 공지가 올라왔다. 이번 주말 강남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다 같이 하지만 재우는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여보, 또 친구들 모임 있나 봐? 아내 수진이 부엌에서 소리쳤다. 재우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다. 응, 근데 이번엔 안 갈 거야. 수진이 거실로 나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요즘 부쩍 모임을 안 가네? 친구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재우는 고개를 저었다. 20년 넘게 이어온 관계였지만 요즘 들어 그 모임들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항상 똑같은 얘기, 과거 자랑, 그리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웃음소리들. 예전에는 그것도 즐거웠는데 언제부터인가 피곤해졌다. 괜찮아. 나도 나이가 든 걸까? 재우는 혼자 중얼거리며 책상 앞에 앉았다. 요즘 그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은 혼자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였다. 누구와도 맞춰갈 필요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소중했다. 주말 오후, 재우는 동네 도서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을에 누군가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옆자리에는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남자가 조용히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업하고 있었다. 그 남자도 혼자였지만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집중하며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재우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 혼자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쩌면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도 혼자 온 손님들을 자연스럽게 대했다. 혼자 와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재우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의 모임 사진을 봤다. 모두들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다. 정작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기억이 났다. 며칠 후 재우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아내의 걱정도 있었지만 자신의 변화가 정상적인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요즘 사람들과 만나는 게 피곤해져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김민서 상담사는 재훈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40대 초반의 그녀 역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왔다. 4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관계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게 되죠.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해져서 굳이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상한 게 아니군요. 전혀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건 자신을 잘 아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 정도가 최대치라고 합니다. 민서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걸 선호하고,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결정하는 걸 편해해요.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상담을 받으며 재우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다. 20대, 30대 초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일들도 많았다. 특히 몇 년 전 회사 동료들과의 갈등이 생각났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재우는 오랫동안 그 일을 잊지 못했다. 복수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불편했다. 혹시 남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걱정하는 편인가요? 민서 상담사의 질문에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걱정이 있으시다면 관계에서 더 피로를 느낄 수 있어요. 항상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소한 실수도 크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재우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찌른 말에 놀랐다. 정말로 모임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었다.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대화에 끼지 못할까봐 항상 신경 쓰고 있었다.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나온 재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상담 내용을 전했다. 그래? 그럼 당신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수진도 이제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지는 말고 정말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한두 명 정도는 유지하래.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모아온 수백 개의 연락처 중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골라냈다. 결국 10명도 안 됐다. 대학 동기 중에서는 김철수만 남겼다. 그는 재훈과 비슷하게 조용한 성격이었고 가끔 둘이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회사 선배인 박 부장도 남겼다. 조언이 필요할 때 언제나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 주말 재우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죄책감도 걱정도 없이. 토요일 오전 재우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아내와 딸은 각자의 일정이 있어 일찍 나갔고 집은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나만 혼자 있네라는 생각에 우울해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평화로웠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는 혼자 걷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개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젊은 남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중년 여성. 모두 혼자였지만 자연스러웠다. 오후에는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사진 강의를 들으러 문화센터에 갔다. 20명 남짓한 수강생 중 절반은 혼자 온 사람들이었다. 나이도 다양했다. 사진은 혼자 하는 예술이에요.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강사의 말이 재훈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동안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만의 취미도 충분히 가치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옆자리에 앉았던 50대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저도 혼자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녀는 이혼 후 혼자 살게 되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지금은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아내와 딸이 재훈을 맞았다. 아빠, 오늘 뭐 했어? 고등학생인 딸 은정이가 물었다. 사진 강의 들었어. 혼자. 좋겠다. 나도 혼자 하는 거 좋아해. 친구들이랑 항상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피곤할 때도 있어. 딸의 말에 재우는 놀랐다. 젊은 세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당신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 억지로 사람들 만나러 나갈 때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그랬나? 응. 이제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는 걸 알겠어. 나도 가끔 혼자 영화 보러 가고 싶었거든. 일주일 후, 재우는 연락처에 남겨둔 김철수에게 전화했다. 철수야, 오랜만에 만날까? 둘이서. 좋지. 요즘 단체 모임은 나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지도, 과거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현재의 고민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눴다. 나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 책도 읽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철수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두 사람은 30분간의 대화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다. 한 달 후, 재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주말 오전에는 사진을 찍으러 혼자 나갔다. 한강공원, 경복궁, 동네 뒷산까지. 카메라 렌즈로 바라본 세상은 새로웠다. 혼자여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으며 셔터를 눌렀다. 평일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역사, 철학, 문학까지. 20대 때 시간에 쫓겨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다시 펼쳤다. 가끔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철수나 박 부장에게 연락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관계였다. 이게 내 속도구나. 재우는 비로소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서는 여전히 모임 공지가 올라왔지만 재우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가고 싶을 때는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필요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혼자 있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재우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다. 이제 그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다.